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8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코로나 지금 19로 대한민국이 아주 딱 스탑이 됐는데 시장도 텅 비고 쇼핑몰도 텅 비고 영화관도 텅 비고 야 진짜 영화관 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스탑입니다. 스탑.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 선언 아니 그게 좀 그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좀 쑥스럽고. 출마자 쑥스러운 게 어딨어? 네.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이 나라를 좀 구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냐? 어떻게 네가 여기서 가만히 있냐? 이러고 원서를 안 내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3차 추가 공모에 원서 넣어서 잘하셨어요. 힘들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3차 공모 나흘 전에 넣어가지고 겨우 힘들게 됐는데 하여튼 꼭 뭐 당선돼야죠. 당선으로 승리를 그렇죠. 일궈서 대한민국 굉장히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제가 한 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종진이 형이 그 원서를 넣고 공천 받으시는 거 보고 참 정말 기분이 좋았고, 어쨌든 내가 국회에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나라 발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지역구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조대현 위원장도 곧 공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느낌으로는 공천 받습니다. 형님이 본인의 지역구는 아닌데 형님이 공관위원장이 되셨으면 내가 참 뜻을 펼쳐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질문 중에서 이거 주간 박종진 시즌1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법상 전혀 이상이 없죠. 지금 유튜브는 현직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요. 전혀 이게 방송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은 꾸준히 나오는 걸로 하고, 국회의원이 되든지 떨어지든지 뭐 되면은 국회에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난 좋단 말았네. 나는 형이 국회의원 되면 이제 주간 조대원으로 가고 형 남은 연봉은 내가 갖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9월 말까지 계약이어가지고요. 제 계약이 몸이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하지 말았잖아 내가. 사람 보고 하라고. 나는 공천 고향정에 떨어졌다 그러고 난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SNS나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 안 받은 거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격려해 주시는데 용기를 얻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책해 주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박종진, 유재일한테 더 배워라 뭐 이런 것도 제가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높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건방져가 떨어진 걸로 아니 건방지게 아니라 준석이 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준석이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똑똑한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자기가 이쁜 걸 알면은 솔직히 별로 안 이쁘거든요. 이쁘던데. 아니 멋진 남자든 이쁜 여자든 뭐고 간에 자기 스스로 내가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멋진 남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굉장히 비린내가 나고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이 난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하고 어쨌든 당내에서 좀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튄다고 공격도 많이 받고 내부 총질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필요한 말이고 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 선거에 향배를 좌우하는 중도층들, 청년층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한테 표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정치인들이 초선 때 또 젊을 때는 정말 권력하고 싸우고 바른 말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정도를 가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다가도 다 중간에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박해받고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꺾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형님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유재일 평론가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를 잘 새겨서 녹여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대원의 기질과 지금까지 가온 노선은 변경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결심을 더더욱더 했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는 게 맞고, 여기에 공천 한번 떨어지는 것도
뭐 소중한 일이다.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아직 하겠습니다. 저기 공천 지역 아직 미공천 지역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지역을 옮겨서 공천을 받을 것으로 제 촉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조대원이 이제 지역구를 옮긴다. 그게 이제 본인이 옮긴 게 아니라 옮김을 당한 거니까 명분도 당연하죠. 명분도 있고. 아니 뭐 자꾸 이준석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면 많은데 사실 약간 엄살이고요. 이준석 지역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노원이 갑을병의 밑에서부터 그래서 을이 찢어져가지고 위아래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또 다시 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핵정의가 이 국회에서 한 걸 따를지 아니면 밀어붙일지. 그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럼 국회에서 결정한 거고 네. 핵정의가 또 이제 사실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한 한 건데. 대깨문 댓글 부대 실체는 중국 공산당원이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재일 평론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공산당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네. 바이럴 마케팅 같은 데서 댓글 작업하는데 인건비 쌓아야 되잖아요. 인건비 쌓아야 되니까 조선족들 많이 쓰죠. 네. 조선족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동타여왕이라는 그래서 뭐 이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동태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반중 사이트예요. 반중 사이트 그러니까 반공산당 사이트죠. 네. 그 사이트에 중국인이 접속을 하면 그 사람 인생이 꼬인다. 네.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를 낚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르게 댓글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댓글 하는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쓰지도 않는 나는 개인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동타이왕 들어갔다고 인생 꼬일 일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쓸 수 있으니까 조선족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쓰는 조선족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산당원이냐 뭐냐 이런 논의들까지 막 우구심 물음표가 한 100만 개 찍히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차이나 게이트 내지는 조선족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그러니까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뭐 동타이왕이고 뭐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댓글이 조선족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죠. 하여튼 조선족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선족들을 누가 시켰느냐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누가 시켰느냐인데 일단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개입된 것 같다라는 정황이 몇 개가 있어요. 누군가 시켰다.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어떤 라인을 타고 들어온 거고 그들이 뭐 하던 인간들이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뭐 검찰이 그렇죠. 만약에 수사하게 되면 바이럴 마케팅 한 사람. 바이럴 마케팅을 이걸로 했다면 네. 뭐 선거를 여론을 조작한 거니까. 어렵네요. 형은 뭐 선거 전략 세웠어요? 다 세웠죠. 그럼 뭐. 아까 안 그래도 그 비공개위에서 네. 그 모 핵심 고위 당직자가 네.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박종준이 인천 서구에서 알긴 알아? 이러더라고. 인천 서구에 대해서 알긴 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은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야, 그거 뭐 나를 키우는 거냐, 뭐냐. 박종진이라면 그런 거 아니야?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아 근데 다들 또 수긍해. 그렇지. 이러고. 박종진 인천 서구에 대해서 알긴 알아 그랬어요, 누가? 네. 굉장히 높은 당직자가 그랬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솔직히 잘합니다. 왜요? 어떻게? 연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젊었을 때 인천에서 좀 많이 살았어요. 서구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살았고 예, 아주 잘합니다. 예, 서구는 제가 뭐 지도부터 시작해서 원래 동이 연희동 경서동하고 그 다음에 옛날 검단 1, 2, 3, 4, 5동까지 있었는데 많이 아시네. 지금은 이제 여러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금곡동 원래 그 전체를 다 검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검단 저는 시험. 인연이 그 운전면허를 따려고 네.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서 이제 시험 봤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운전학원들이 다 검단에 있어요. 네. 아니 방금 전에 자 다시 시작. 너 목이 왜 그래 근데? 아 요즘 그 매일 그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인사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지하철 인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가면 이제 막 밖에서 보면 이러고 춤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을 보더라도 눈 똑바로 보고 계속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뭐 이준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정확히 형이 워딩이 좋으니까 딕션이 좋으니까 그걸 똑바로 하면 되는데 처음 내가 선거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한 자기는 몰라. 그냥 10m 밖에서 보면 이러고 있어. 한번 해봐. 자 여기 자 유재일 유권자가 다가온다. 장점이 제대로 드러나겠다. 목소리 큰 거.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좋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다. 당신 누군데? 도와주세요. 좋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크고 좋다. 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돈 좀 넣고 갈 거야. 얼굴에 박종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얼굴에 감사합니다. 안 돼. 또 이거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조대원 한번 해보세요. 성량 좋고 자세 좋고. 거기다 낯짝도 두꺼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옥중서신. 네.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 보수가 좀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증합니다. 필체 진본 맞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뭐예요 지금? 당연히 그게 아니 요즘 진본이죠. 막 가짜 시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와가지고. 진본 맞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친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발할 수 있는 예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여길 지키고 있었는데 날라온 돌들이 너무 많이 우리 걸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이런 게 우리 공화당으로 튄다거나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누르는 뭐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에는 되게 커다란 호재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글씨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저걸 딱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도 글씨체지 연습 좀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진짜 연습하면 괜찮은 게 박근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요즘 그 안철수 대표 글씨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되잖아요. 보면 그 초딩 글씨체라고. 근데 안 대표도 왜냐면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솔직히 내 손으로 글씨 쓸 일이 없거든요 보면은. 글씨 못 써줘. 진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뭘 하냐면 영어를 쓸 때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대학에 나왔지만 필기체 못 써요. 근데 필기체를 완벽하게 써.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L자를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거. 저는 항상 필기체로 쓰는데 모든 거. 형 영문과잖아요. 아 그런데 영문과가 필기체도 못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진짜 글씨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중어정문과가 간체를 모른다 이러면 할 말이 없듯이 그건 기본이지. 아니 필기체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저는 글씨를 잘 씁니다. 낙하산은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잘 쓴대. 오. 그죠? 경필대회 가장은 받았겠다. 그죠? 잘 쓴 진짜. 가장 더 받았어요 지금. 형 진짜 글자 잘 쓴대. 그런 글씨 이 정도로 되죠. 형은 글씨가 너무 잘 쓴다. 이제 한글 이 정도. 글씨로는 대통령감이다. 야, 두 분한테 미리 확답을 지금 친한다 그럴 때 확답을 좀 받아서 앞으로 배지 달아도 이렇게 친하게 좀 지내도 됩니까? 형 변하지 않겠나? 종종 변해. 형이 변할 것 같지. 그 얘기 하고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인생은 변해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잘못했다고 보고. 종진이 형이 옛날에 쾌두남바 하면서 잘 나갈 때 채널에서 갑질하던 건 내가 들었거든. 아 그래요?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가 시청률 최고야 막 이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자세가 좀 이랬다 이거죠. 그렇지 이렇게 했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라 강적들 할 때 모습이 약간 이렇게 달라지고. 야 근데 정규직으로 앵커를 할 때랑 비정규직으로 해가서 프리랜서로 그 방송할 때랑은 이게 정규직일 때는 카메라 기자도 그렇고 뭐 작가도 그렇고 야 김 PD 그렇게 하지 마. 딱 내가 여기서 다 지시를 하거든. 기획이고 연출. 야 그 카메라 있잖아. 더 줌을 당겨봐봐. 이렇게 되거든. 이건 뭐 타방송사에서 비정규직으로 프리랜서 할 때는요. 아예 그런 말도 할 수가 없고 PD님 저 잠깐만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이러고 형은 귀여워.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이 쥐꼬리만한 걸레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형은 이래서 그랬으나 정규직이네. 야 이거 땡겨봐 잘라 뭐 형 다 지시하잖아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도 제가 잘하죠. 비정규직. 좀 잘하세요. 비정규직인데 왜 그 아유 제작진들한테 제가 정규직이면 둘이 죽었죠. 지금 그래도 살아있잖아. 프리랜서가 돈은 더 받지 않아요?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많이 더 받죠. 신천지를 대하는 자세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야 이게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 자세에 대해서 원래 법인도 줬다가 취소했죠? 아 예리하게 짚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지적한 건데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전결 사항이라서 나는 이제 사실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참.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자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막 다들 뭐 좀 이제 이런 정보를 뭐 공개할 것만 공개하고 하지 말자 그러는데 자기가 민방위고 입고 나와가지고 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뭐 그러다가 공개한 게 뭐 삼성병원에 있는 의사가 뭐 그때 34번이던가 몇 번 확진자인데 그분이 1,500명의 사람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래버렸어요. 나중에 그 의사분이 나 진짜 억울하다. 어? 나는 열심히 이제 그냥 의사인데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다 해가지고 막 기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그 비판이 삼성병원에 집중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삼성 의료재단에 그냥 사실질적인 오너란 이유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전결 사안이라 자기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면은. 그리고 시장 되자마자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보궐선거로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데 보궐은 다 알다시피 당선 다음날 당선증 나오면 바로 임기가 시작돼요. 네, 바로죠. 그러니까 10월 27일부터 자 임기인데 그 11월 중순 돼가지고 이제 신천지 내줬으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지사랑 약간 경쟁 의식을 느꼈는지 갑자기 뭐 법인 취소하겠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어지른 거 내가 치우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제가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조용했었던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결로 해서 오세훈 시장은 왜 안 했겠어.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프랜카드도 붙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거를 그냥 전결로 처리했다. 그것도 되게 센스가 없는 거지. 신천지가 핫 이슈였었던지는 오래됐고 그리고 그 본인이 시장 되자마자 한 일인데 그런데 전결이고 자기는 몰라고 관여한 바 없다? 이건 그냥. 근데 지금 그 여론에 이렇게 막 SNS 떠도는 거 보면 오히려 새누리당 뭐 이쪽 한나라당 이쪽하고 신천지랑 더 연관이 있었다. 이거를 돌리면 2만이래요. 걔네들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뜻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라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인 건 아세요? 모르죠. 아니 이거 사람 머리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당이 땀방울? 저 자유한국당 했을 때는 북한에 있는 주석궁에 있는 주체사상 타워 갔다고 뭐 공개 가더니만 참 이런 거 잘 만들어 사람들이. 이거야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신천지를 이게 부각함으로써 사실 이게 책임을 정부 여당이 철저히 그 외교 실패 그 다음에 방역 실패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신천지로 물타기가 지금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지금 되게 웃긴 게 이제 신천지 관련자들이 확진자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검사를 신천지 먼저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지금 이 증상 이 시약도 지금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시약을 지금 신천지 환자들이 아니라 신천지 그 신도들한테 먼저 때려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상의 경미와 관계없이 신천지 먼저 쫙 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신천지 관련자들 먼저 나오는 건데 이건 저는 이 선전선동을 위한 꼼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를 몰고 있다. 신천지를 몰고 있죠. 신천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저는 분명히 해놓고 가야죠. 상계동 성당이 안드레아인데요. 노원 성당이 안드레아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종교를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네. 상계동 성당에서 영세받은 노원 성당이 안드레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이제 전술로 밀고 나온 게 1번이 이번에 가짜 시계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양쪽 전선을 다 대응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압박 전술로 밀고 올라가자 이제 거꾸로. 그래가지고 그 38선 위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 공격하고 한 건데 신천지에서 우리가 그 고소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당명 신천지가 지은 거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냈어요. 네, 그리고 시계도 이만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다. 그냥 뭐 장로가 전달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미 끝난 전선이에요. 끝난 전선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깨문 하는 사람들 몰려들어가지고 나는 매달려 있어요. 그 시계 같은 거에서 정말 웃긴 게요. 그분이 그 날씨에 와이셔츠를 왜 긴팔이 아니라 반팔을 입냐고. 그 보이라고. 아 반팔 입은 거예요? 아니 이게 쭉 올라가는데 셔츠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매가. 이거는 반팔 와이셔츠 아닌데. 근데 나는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원래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약간 기독교 계열의 종파는 절을 잘 안 하잖아요. 그 절을 2번이나 해. 그리고 이게 절을 해본 사람이면 2번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보면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야 보면은 국민들한테. 가셨습니까? 잘 가세요. 뭔 얘기야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계가 만든 적이 없대잖아요. 유영하 변호사.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네 중고나라에서 샀을 거야. 중고나라에서 샀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에서만 시계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인이 시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팬클럽들에서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만든 시계만 박근혜 이렇게 찍혀 있으리란 보장이 너희들 문재인 찍혀 있는 시계 중에서 니들이 만든 것도 팬클럽에서 만든 것도 있잖아. 그거 중고나라에서 이만희나 이쪽 사람들이 중고나라에서 샀을 때 청와대에서 만든 건지 팬클럽에서 만든 건지 구분을 안 하고 샀겠지.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는데 보통 압색을 지시할 때는 검찰에서 내사를 해서 충분히 압수수색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덮치는데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해버리면 다 도망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증거인멸하고 그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 와중에도 검찰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기자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도저히 기사감이 없는 날이야. 네. 근데 무조건 기사 2개 써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안 써오면 뭐 너는 그딴 식으로 못하냐 뭐 월급 받고 뭐하냐 이렇게 깨는 사람들이 만약 선배라면은 그건 나쁜 선배지 그거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잖아요. 그거 무조건 짜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동공이 흔들리세요? 거의 매일은 아니었는데 아우 정말 근데 그거 많았던 아니야. 이제 보면 검찰한테 가가지고 죄목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압수수색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너 해라. 안 하면 여론한테 네가 비난받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기자도 안 해보고 검사도 안 해봤는데 많이 하라고. 아니 종진영 얘기 많이 들었어. 천재. 내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네, 종진영 얘기 많이 들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의 협조가 필요할 때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저들을 해서 저들이 숨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숨어버리면 무슨 수로 찾을 거냐고. 숨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 하겠지. 추미애 장관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막 그래서 이런 제가 것도 사실 하겠지. 통진탕 해산을 제가 좀 반대했는 게 숨어버리면 어떨 거야? 숨어버리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